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 월요일에 외국인이 사상 최대의 순매도를 했었죠? 그 내용을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메모리 현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이 사상 최대의 순매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외인 사상 최대의 패닉셀, 사상 최대로 많이 팔았다 이 말이죠. 그걸 받아낸 동학개미, 이런 제목이거든요. 31일 월요일입니다. 전 거래일보다 1.17% 하락한 2326의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1조 6,3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관련 수치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사상 최대의 순매도액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그러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에 외국인이 역사상 최대로 주식을 많이 팔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17% 하락에 그쳤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름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이 정도 하락에 그쳤다는 내용. 어쨌든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날 역대급 순매수 행렬로 맞서며 코스피 하락률을 1%대로 방어했다. 이날 하루 개인의 순매수 규모는 1조 5,700억 원으로 지난 5월 4일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순매수량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 주 월요일에 큰 이유도 없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는 개인들에게는 어쨌든 좋은 매수 타이밍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에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다. 그만큼 개인이 또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매도하였으나 마이너스 2.5% 하락에 그쳤죠. 그래서 이게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도 마이너스 2.5%에서 그쳤다는 것은 한편 또 희망적인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외국인의 사상 최대 순매도,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외국인 순매도액 중 1조 4,500억, 그러니까 매도량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매도량의 대부분이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나왔는데 MSCI 지수 리밸런싱 수급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여기 MSCI 지수라는 게 있죠. 이 MSCI 지수라는 게 뭐냐면요, 그 미국 투자은행 중에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미국 투자은행이 있잖아요. 그 은행에서 발표하는 세계 주가의 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에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 나라의 주가를 다 총합해서 세계 주가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그 지수를 MSCI 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의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세계 주가 지수에서 삼성전자가 1%다 또는 0.5%다 이렇게 그 각 개별 회사의 비중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세계 전체 주가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1%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 MSCI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세계 전체 주가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기존에는 1%였는데요, 0.9%로 줄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ETF 같은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펀드들 있잖아요. 그런 펀드에 우리가 돈을 넣게 되면요, 그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처럼 삼성전자를 1%를 사다가요, 이제 비중이 축소했으니까 1% 사던 거를 0.9%만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축소됐기 때문에요, 그만큼 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량으로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 MSCI 종목 비중은요, 매년 2월, 4월, 8월, 11월에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 월요일이 8월 31일, 8월 말이었죠? 이날 MSCI 지수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하면서요,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한 게 좋은 소식은 아니죠. 어쨌든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회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주가 지수의 비중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 IBM 이어 엔비디아 차세대 GPU도 위탁 생산 맡아라는 제목이거든요. 자, 삼성전자가 미국 IBM에 이어 미국 그래픽카드 업체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생산을 맡게 되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이 엔비디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GPU에서 세계 1위 업체로서 요즘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죠. 이 엔비디아가요, 기존에는 주로 대만의 TSMC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게 맡겼다고 하네요. 참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는요, 지난 1일 차세대 GPU를 발표하면서요, 신제품을 삼성전자의 8나노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뉴스요, 참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주로 대만의 TSMC를 이용하던 미국 회사들이 조금씩 삼성전자로 넘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물가고요, 최근 1년을 나타낸 겁니다. 자, 한동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 현물가가요, 계속 내려가기만 했었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잠깐 반등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참 어떻게 될지 궁금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쭉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기쁜 소식이죠? 자, 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요, 만약에 이렇게 쭉쭉쭉 상승을 하면요,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고정가가 또 새로 나왔습니다. 이 표는요, D램 고정가 8GB의 가격입니다. 자, 이번 8월달 데이터가 새로 나왔습니다. 자, 7월달에는요, 그 현물가가 내려가면서 이 고정가도 함께 내려갔었죠? 그래서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 달인 8월달에는요, 현물가가 계속 내려가긴 내려갔었는데요, 어떻게 협상을 잘했는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고정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다른 업체에 팔 때의 가격이 이 고정가죠. 그래서 이 고정가가 어쨌든 내려가지 않고 머물고 있다는 점은 참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한동안 쭉 올라가다가요, 어젯밤에 갑자기 훅 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는 나스닥인데요,
이 나스닥의 경우도 하루에 마이너스 4.96%, 거의 뭐 마이너스 5%만큼 하락을 했죠?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주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나는 이제 그런 심리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폭락을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어쨌든 한동안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조금 연출이 되긴 할 텐데요. 어쨌든 미국 대선인 11월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 그래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한국 증시는 폭락하지 않고 그래도 잘 선방한 편이죠? 한국 증시의 경우도요, 한동안 여기서 막 크게 상승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해왔는데요. 2주 전에 쭉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그 다음에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 주쯤에 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날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의 순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었죠? 그러다가 다시 또 상승을 좀 했는데요. 또 오늘 또 미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하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듯이요, 삼성전자 회사 자체에는 계속 지금 좋은 소식이 전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다시 상승해서 적정가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적정가는 요 57,000원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월요일날 사상 최대로 엄청나게 팔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날이고요. 어쨌든 보시면 주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요, 그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또 매수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회사 자체에는 현재 지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뭐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국내 기관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좀 많이 팔긴 했는데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다음 주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가 조금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해서요, 월요일날 좀 하락을 했다가요, 다시 반등을 좀 했다가 오늘 다시 좀 빠진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요 가격대 밑으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요, 요 가격대에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다가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요 적정가는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가요, 다시 또 상승을 해서 요 적정가까지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팔고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목요일날 또 순매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